네, 지금부터 사건 사고 소식 하나씩 볼 텐데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 화천 토막살인의 육군 장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제 구속 송치가 됐는데 조금 전에 강원 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양광준이고요. 어. 나이가 38살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이름, 얼굴, 나이까지만 공개가 되고요. 조금 전 10시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이 심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뭐 한 일주일 됐나요? 한 6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좀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사실 심의 결과는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광준 본인이 사실상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유예 기간을 일단 경찰이 두게 됐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잠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상 정보 공개 자체가 좀 미뤄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이름이 양광준 38살이고요.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살인, 시체 유기, 시체 손괴 혐의로 어제 구속 송치가 됐고 오늘 조금 전에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양진희 변호사님, 어제 사실 이 양광준이 피의자 이름 얼굴이 신상이 사실 인터넷에 다 유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온라인상에 이 양광준의 신상에 대해서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가정이 있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직장에서는 평판이 어땠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온라인상에 유포를 했는데요. 뭐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것들?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을 살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의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그 발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상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한 사람의 개인 정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적 응징 내지는 사적 보복의 형태로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심의를 통해서 공개하기 이전에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유튜버가 이렇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뭐 혹시나 양광준이 그 공개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난과 함께 가족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함께 유포가 됐거든요.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은배 팀장님, 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 차 안에서 그런 일을 벌였냐, 많은 추측을 저희가 했고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얘기를 다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둘이 결국엔 내연 관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과정을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예. 그 피의자 양 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있는 기혼자고 피해자는 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 사이는 이제 뭐 내연 관계를 보고 있는 건데 기혼자와 미혼자니까 불륜이네. 불륜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근데 6개월 전부터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사건 당일도 출근할 때 다툼이 있었고 아마 그 살해 시간이 오후 3시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다툼하다가 살해한 걸 알고 있는데 10월 28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피의자가 송파사에 있는 다른 부대로 정근에 가는 거고 그 임기재 있지 않습니까? 임기재 그 근무했던 분은 10월 말까지 근무해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건데 아마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작년 2023년 7월경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친해져 가지고 네. 올해 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내연 관계로 발전이 됐는데 내연 관계로 발전돼도 아마 헤어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다 경찰이 일단 브리핑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진술 조사를 네. 받거나 조사한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좀 많은 분들 보기에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사할 때 그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예.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포렌식과 경과를 보니까 그 A4 용지자의 자동차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유조된 그러니까 자기 차량하고 색깔이 같은 차량의 번호판을 유조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오. 뭔 얘기냐면
시체를 훼손한 다음에 유기할 때 네. 만약에 화천에 갈 때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차 번호가 찍힐까 봐서 다른 차량에 번호판을 붙인 것이죠. 아. 치밀했던 것이고 또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들한테 연락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권고될 때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한 뒤에 그걸 뭐 하수구 배설에 버리면서 파손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치밀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검거됐을 때 이상하게도 부인을 안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라 시인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량 번호판을 위조할 때 사건이 오후 3시에 나는데 당일 아침에 네.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차량을 위조하는 번호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해를 하고 사체를 유기할 때까지 준비를 했지 않느냐. 치밀하게 휴대폰을 그렇죠. 검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 보기에는 틀림없이 계획된 범죄라고 보고 또 프로파일러를 동원해서 확인해봤더니 이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범행 그 내용이 계획된 것도 맞고 또 그리고 일부 살해 고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네. 나와 있는 증거나 사항을 보게 되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진 변호사님, 이 위조 번호판을 사용했다고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이 주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번호판을 위조하는 것 자체도 자동차를 원래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은닉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쨌든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이제 법 체계상 이렇게 뭐 살인과 비교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행동이 수반돼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사실상 형량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별행위 하나마다 더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양형에 있어서 반영하는 요소로서 가만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